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5월 28일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시장 오래간만에 좀 쉽지 않은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는데 시장 대응은 잘 하셨나요? 저 또한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지만 장중 변동성이 꽤 컸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저가 마이너스 4% 정도까지도 뺐다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변동폭을 보인 하루였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하고 주요 이슈 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28.5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8.7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2.19% 전장 대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먼저 보시자면은 시가는 0.78% 상승을 하면서 2047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로는 1% 이상, 장중 고가 1% 이상 2054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장 초반에 상승 이후에 이제 장 중반부터 장 초반을 지나고 나서 장 중반부터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200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들어 올려주면서 장 후반에 들어 올려주면서 아랫꼬리로 5일선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출발은 0.58% 상승 시가로 728.76포인트로 시작을 했고 거의 시가가 고가였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된 중에 장중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695.30포인트 마이너스 4%까지 장중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1선에 딱 안착을 하면서 마이너스 2.19%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시면 분봉상으로 좀 보자면 아침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1%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 반전한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모색을 했으나 시장이 급격하게 꺾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보합권 마감으로 좀 선방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거의 폭포수 수준으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하고 계속 하락을 했고 장 후반에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자면 오늘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유입이 됐다. 그래서 외국인이 441억 순매수, 기관이 2387억 순매수가 진행이 됐고 개인은 2835억 차익 실현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순매도로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447억 순매수, 외국인이 411억 순매도, 기관이 2379억 순매도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장에 1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다가 외국인이 다시 매도폭을 좀 늘리면서 순매수량이 좀 줄었다. 그러면서도 지수가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후 들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가 강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1194억이나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987억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반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대별로 보시면 외국인이 아침장에 좀 사면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견인했으나 이후에는 좀 빼면서 시장을 하락했지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고, 외국인이 마지막에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낙폭을 좀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체크업을 좀 해드렸고요. 시장이 당연히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고점으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반등,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범위 안에서 여기에 딱 지지를 받고 범위 안에서의 조정은 있었지만 4%까지 하락하면서 또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고, 그 부분에서 또 차익 실현하시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점 부근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또 홍콩 보안법이 오늘 통과되면서 좀 그런 미중 마찰이 좀 시작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됐고, 오늘 그걸 빌미 삼아서 조정을 좀 만든 시장이었다. 그래서 크게 쫄 필요는 없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관련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로 중국에서 전인대가 오늘 폐막을 했습니다. 전인대가 폐막을 하면서 홍콩 좀 전에 이제 4시 정도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도 강경한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홍콩 보안법이 가결됐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어제 야간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야간에 홍콩에 대한 최애 대우, 특별 대우를 없애겠다, 박탈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홍콩이 아시아 물류 중심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관세 부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주의가 상실이 되면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슈화 됐었고, 두 번째로 또 여기 보시면 홍콩의 특별주의 철퇴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반도체 싸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에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대두 관련, 어제는 히토류가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대두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샘표와 샘표식품이 있고요. 샘표는 오늘 18% 종가 마감, 장중에는 29%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다가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샘표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고가는 22.9%, 약 23%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종가에 좀 윗골이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매물 출회가 되면서 좀 하락해서 2.92%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두 관련해서 이제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데, 요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시작이 또 되면 중국에서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지 않겠다,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다가 수출을 못하니까 당연히 수요는 없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대두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또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어요. 사료가 이제 대두를 배합 사료로 만들어서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좀 반사이익을 해서 오늘 현대사료가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었다가 장 마감 무렵에 좀 풀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침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들어갔다, 마지막에는 좀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주로 현대사료, 또 우성사료, 그리고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1, 2, 3등주격으로 움직였고요. 그 외에 뭐 효성 OMB, 경농,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도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나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79명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 관련 이슈 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확진자는 1만 1344명, 그리고 전일 대비 79명이 늘었다. 그래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부천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은 또 고양시의 물류센터까지 또 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좀 공포를 또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교가 또 당연히 미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손 세정제 관련 그런 테마주들,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YBM넷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메가MD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약 9% 정도, 약 10% 정도까지 상승했다 내려온 상태고요. 손세정제 관련돼서 한국알콜 대장주죠. 한국알콜도 상승을 하면서 약 8% 정도 종가 고가 마감을 했고, 또 창해 에탄올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을 하면서 5% 정도 상승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진단 키트 관련 중에서도 시젠이 대장이죠. 지금 현재 시젠은 지금 계속해서 고가를 좀 갱신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고 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시즌은 더군다나 또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고가권입니다. 여기 바닥권 대비해서 1월 달에 대비해서 3만원, 3만 1천원부터 지금 12만원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몇 퍼센트 나면 약 300%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슈가 단발적으로 또 계속해서 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이쁜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이후 여기에 돌파가 딱 나왔고, 정확하게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서 1차 파동이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2차 파동이 나왔고 한 번 더 3차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가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점검 및 이슈 체크 해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매매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피드백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매로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진행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두산 관련해서 두산의 매각 이슈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고가를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치면서 요날 5월 26일 날 만들어 놓은 14,600원 종가를 지금 오늘 아침부터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6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3분 똑같습니다. 3분봉 돌파 매매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요날 5월 26일 날 만들어 놓은 요 고점 15,45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조정 나올 때 추천을 드린 겁니다. 15,450원이 요 아래 빨간색 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죠.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 돌파봉의 퍼센테이지는 4.6%였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 절반 50% 구간 정도에서 15,500원 이하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서 바로 빠르게 잡으신 분들은 여기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에서 매수가 돼서 바로 여기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이 돼서 익절을 하셨을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두 번째 파란색에서 매수가 다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급 반등을 하면서 요 구간 15,900원 여기에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이 됐고, 2차 목표가 16,200원 여기까지 돌파가 되면서 약 4%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리딩을 드릴 때 제가 요 봉과 요 봉이 돌파될 때 오늘 고점을 또 돌파하는 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3분봉상 최고 거래 대금
요 두 개의 봉에서 두 개의 봉 거래 대금으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6,3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도 가능하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요 봉은 25일날 봉과 합쳐져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3분봉 돌파 매매가 일어난 거고, 오늘 기준으로만 본다면 요 봉이 오늘의 최고점이고 요 봉과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타점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16,300원 구간. 그러면 요봉과 요봉을 합쳤을 때 3.11%, 1.90%이기 때문에 4%가 넘잖아요. 그러면 50% 구간, 그래서 16,300원, 16,300원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매매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라 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가 되셨을 겁니다. 여기서 딱 매수가 되시고 요 구간에서 매수가 딱 되셨을 거고, 바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16,300원 구간에서 여기서도 3, 4% 정도, 약 4% 정도의 수익권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거다 라고 해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매매 추천드렸던 게 한일사료였습니다. 한일사료는 현대사료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아침부터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여기 지금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약 880억 정도로 근래 들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높은 고가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려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상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오늘 고가가 요 봉입니다. 오늘 고가가 2070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때도 2070원 돌파가 나오면 추천을 드리겠다 했고, 2070원까지 이렇게 강하게 쳤다가 하락 조정 이후에 요 봉에서 바로 돌파가 나오죠.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고, 여기에서 저희가 요 봉과 요 봉이 합산돼서 2.69%, 1.9%, 그래서 여기에 약 50% 구간, 그래서 요 꼬리 부근에서 제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2,100원대에 추천을 드렸는데, 매수가 된 이후로 바로 좀 현대사료가 상한가가 그때 시점에 풀렸을 겁니다. 아마 풀리면서 좀 지루하게 좀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물론 스탑로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손절가를 이 정도에 드렸을 겁니다. 2,005원 정도. 그래서 2,045원, 그렇죠? 2,045원에서 하락하면서 스탑로스로는 손절이 나가셨을 거고, 실시간 대응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면서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요 구간 1시 21분에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VI가 걸렸고, 이때 코스닥이 굉장히 마이너스 4%까지 찍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딱 지지가 받고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VI 풀리고 좀 추가 매수를 1,900원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1,920원까지 저가를 찍고 바로 딱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투매가 나왔고 1,9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올 거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매가 된다면 오늘 2,100원에서 또 1,900원, 2,100원에서 1,900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평단가가 약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00원 정도에서 제가 전량 다 빼려고, 물량을 빼려고 바로 빠르게 했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이 구간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됐다면 이 구간에서 다 익절 또는 보합권에서 매도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쉽게 추가 매수를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구간에서 여기 매물대, 앞 매물대에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2070원 구간에서. 그래서 2045원, 50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일부 손절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 요 봉에서 아마 요 봉에서 2045원 돌파가 나오면서 절반 손절이 되셨을 거고요. 마지막에 또 투매가 나오면서 현대사료가 또 마지막에 좀 장난질을 치긴 했습니다. 동시호가 때 좀 장난질을 치긴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오면서 또 일봉상의 구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손절한 물량을 다시 진입해서 지금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 정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림시큐리티 오늘 매매를 했었죠. 드림시큐리티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에 갭상승을 굉장히 크게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가 4,000원에 시작을 했고요. 16% 정도 갭 상승을 했었고,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한 이유가 3분봉 돌파 매매가 아니라 이거는 눌림목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3분봉 돌파 매매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눌림목 매매에서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하게 쳤고요. 하락하면서 크게 보면 짧게 이런 박스권에서 쌍바닥이 나왔고, 요 봉에서 요 쌍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돌파하는 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조정받을 때 요 4,09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는 보통은 요 매매 기법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이 또 꺾이면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내려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 구간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4,005원 구간에 반등 구간에서 4,005원 요 구간에서 3,950원이었나요? 4,005원 손절가를 드렸었고, 3,950원에 내가 반등 구간에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 구간에서 손절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요 구간에서 손절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 3%대 손절로 마감이 됐고요. 또 마지막 YBM넷입니다. YBM넷 어제도 매매를 했는데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욕심을 좀 부렸고요. YBM넷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도 계속 오늘 정확하게 전 고점 3월 31일 날 만들어 놓은 시가 1,400원을 돌파가 나왔고, 또 온라인 교육주들의 테마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 대금도 4,500억이나 터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 미스로 조금 욕심을 부린 관계로 오늘 그냥 강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강하게 치지는 않았지만 장중에 이렇게 강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적으로 아침부터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정석적으로 이렇게 쳤고, 오늘 고가가 1,700원, 요 봉의 시가 1,700원, 요 봉의 시가 1,800원, 그쵸? 그래서 1,800원에 제가 아마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봉의 시가 1,800원, 그리고 오늘의 최고 거래량 여기 부근을 어디서 돌파했냐면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죠. 요 봉에서 정확하게 돌파가 나왔고, 거래 대금도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 돌파된 봉의 퍼센테이지는 2.83%, 그러면 70%, 75% 구간에 제가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매수가는 1,9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9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 손절은 1,400원 이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1,400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1,900원에 잡으셨다고 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1,900원에 잡으셨다고 해도 4% 이상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약 4.5% 정도. 그리고 밑에 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최소 정말 뭐 10%까지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거는 제 판단 미스였고요. 절반이라도 2.3%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매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고가권이라서 일봉상에서 굉장히 고가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1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2파동이 나왔고, 3파동이 지금 진행되는 마지막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또 연장 파동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는 거의 3파동이 거의 고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하실 분들은, 좀 불안하신 분들은 매수가 보합권에서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지금 고가를 정확하게 테마 이슈를 만들면서 또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매매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제가 보시면 뭐 중간중간에 이 종목 어떻게 하나요? 뭐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단타반에서 단기 전환된 종목들 메모를 해놓고 다 보고 있어요. 장중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지금 수급은 어떤지, 어떤 거래가 되고 있는지, 외국인 수급은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상이 있는 종목들은 제가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종목들은 손절 신호를 드리고 다 대응을 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걱정이 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오늘 조정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야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단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평가 절하가 되면서 좀 달러 대비 많이 상승하고 있다. 환율이 오늘도 7.16, 약 7.22 위안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240원을 넘어서면서 좀 불안감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종가에는 1239원 6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측보다는 실시간 대응하면서 시장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성 자산 3-40%는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들 하셨고 내일 또 금요일장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장이고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최선을 다해서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